우리 노동부에서 헌법적 가치는 바로 30이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다. 예. 라는 것이 헌법적 규정인데요. 다만 이 법률로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임금 노동자가 87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870만 명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상적인 위헌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을 보호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주권 정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게 문제의식이었고요.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헌법적 가치로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기본법의 출발입니다. 물론 그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이건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 즉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의지나 방향을 천명하는 것인데요. 예. 이 기본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구체법에서 구체적인 어떤 실효성들을 담지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장정책 기본법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채용절차법이 만들어지고 예. 또 예를 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든지 예산도 수반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기본법이라는 것이 선언적 의미를 가진다고 비판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기본법 제정과 함께 이 기본법 정신에 맞게끔 예. 모든 제반 법률들이 재개정됨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우리 헌법에서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이 있는 것이고요. 물론 프리랜서나 긱 이코노미라고 하죠. 사용자 없는 노동자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우리 노동법은 종속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속적 고용관계가 없는 노동자들도 많이 출연하고 있어요. 이 플랫폼 노동,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고민도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그다음에 법 제정으로만 해야 될 일을 미루고 법 제정으로만 한다. 이건 또 약간 오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870만 명이라고 되고는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노동자들이 과연 정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냐. 예.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맺고 예.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위장시켜서 소득세 3.3을 내게 하는 위장된 근로자들도 많다고 봅니다. 예. 따라서 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또 프리랜서 중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중에서도 강제된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종속된 자영업자, 이런 경우에 근로자로 추정할 수 있는 제도도 예. 패키지로 입법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누군가가 분쟁이 생겼어요. 내가 퇴직금을 받고 싶어요. 근데 너는 근로자 아니고 근로자 아니잖아. 그렇죠. 이랬을 때 노동청에 들어왔을 때는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이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근로자 추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타인을 위해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일단 추정합니다. 추정해주고 사용자가 근로자 아님을 반증하게끔 하게. 그렇게? 입증 책임을 뒤바꾸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 우리한테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반증 책임은 사용자가 하기 훨씬 편합니다. 출퇴근 기록이라든지 근무 명세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로자가 자기 거를 입증하려다 보면은 이 책임이 어렵습니다. 산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랜 투쟁을 했던 반올림도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거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용자보고 달라고 하면 이건 영업 해서 못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입증 책임자를 바꾸는 분쟁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